그러니 어떻게 보면 창의력을 어떻게 키우는가 라는 질문은 조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메스몽 원장 홍성영입니다. 얼마 전에 영재고 입시가 싹 바뀐다는 그런 발표가 났어요. 또 영재고 입시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의 영재고 입시는 지필평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창의적 사고와 통합적 사고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너무 흔하게 들어왔던 말이라서 별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수많은 영재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중요하게 평가했던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개발했지만 그 무엇도 뾰족한 해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창의적 사고는 연관성이 없는 서로 다른 개념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방에 바퀴를 달아서 캐리어를 만든 그런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왜 못하는가? 그건 편견과 선입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방은 들거나 매는 물건이고 바퀴는 바닥에 닿아서 구르는 물건이라는 고정관념이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어른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이런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물건이 만들어진 의도를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랑 같은 거를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즉 아이들은 이미 창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창의력을 어떻게 키우는가 라는 질문은 조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질문이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죽이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덜 손상시키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창의적인데 창의력을 잃고 서서히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 창의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창의력을 죽이는 것들을 하나씩 배제해 나가면 되겠죠. 그럼 창의력을 없애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바로 문제만 푸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문제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잘 풀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익숙함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출제자의 의도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창의적 사고는 오히려 죽게 되는 거죠. 창의력을 죽이는 두 번째 방법은 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효율성을 굉장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문제를 풀고 더 많은 단어를 외우고 더 많은 책을 읽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이들이 놀다가 또 공부하다가 갑자기 멍하게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제를 하다가 갑자기 바닥을 막 뒹굴뒹굴 구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러고 있으면 부모들은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해요. 야, 놀고 있지 말고 빨리 숙제해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마 지금 부모들도 어린 시절에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조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조합을 하고 새로운 발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부모가 와장창 깨트리고 있는 거죠. 빨리 밥을 먹으면 체하게 됩니다. 또 과속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죠. 문제를 빨리 풀면 좋은 것일까? 아이에게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게 했는데 지나치게 빠르게 푼다면 이 아이는 문제의 본질을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정답 찾기에 급급하고 있는 거죠. 2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무조건 근해 공식에만 대입하는 이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또 같은 방법이라고 해도 계산의 방법을 달리 해보고 또 정답을 맞춘 문제라고 해도 답지를 보면서 내 풀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은 당장은 느려 보여도 결국 훨씬 더 빠른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을 죽이는 세 번째 방법은 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더라도 쉽게 가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많은 환경의 변화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부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온라인 콘텐츠가 있고 정보들도 넘쳐나죠. 또 주변에는 편의점만큼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쉬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그리고 시험을 잘 보는 그런 비법을 가르치죠. 이렇게 공부하면 점수 올리는 것도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독학이 무섭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독학을 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누군가 쉽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곱씹다 보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과 쉬운 방법만 익힌 사람, 누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익힌 것은 쉽게 빠져나가요. 벼락치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등학생 때 시험 전날에 시험을 위해서 급하게 외웠던 그런 지식들 지금도 기억하세요? 결국 쉬운 방법은 사고의 한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면서 죽어갑니다. 고등학생들이 IMO에서 이렇게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데 필지상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될 만합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예전 시대의 방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되물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